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이 오늘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는 영웅에게 경례란 주제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식전엔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을 통해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 유해 147구 봉환식도 거행됩니다. 이렇게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예우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인데요. K방역으로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며 가장 먼저 한 일은 6.25 전쟁 참전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전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 내 잊힌 참전 용사들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태국 대사관은 태국 보훈처와 참전협회 등을 중심으로 참전용사 명단을 확보해 생존자 179명 및 사망자 255명의 유가족에게 5월 중순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또 생존 여부 등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은 이들에겐 등기 우편을 보내 확인한 결과 30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교로 참전했던 프라딧 러신 씨는 편지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강 다리가 무너진 장면 등 한국의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부 참전 용사는 이미 고인이 돼 자손들에게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이 추가 참전 용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생사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배포를 계기로 태국 내 잊힌 영웅들의 생사를 알게 됐습니다. 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의 감사함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남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로 시작된 남북 긴장 관계가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져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습니다. 북한 주장에 대한 우리 측의 이례적인 반응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따른 남북, 북미 정상회담 배경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과 개선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4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전방 북측 지역 등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10여 개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이번 예비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 도발은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도 수위가 조절된 만큼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이 이처럼 시간 벌기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WTO의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해온 통상 선도국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건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지철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어 세 번째며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란 기록이 세워집니다. 일각에선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유 본부장이 관계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국제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정은경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WHO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WHO는 23일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유네스코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과거 독일에서 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계곡에 다리가 건설되며 등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장관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외교부의 문제 제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인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측을 설득하기 위해 조건부로 등재를 받아낸 상황인데 이처럼 말바꾸기를 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일 뿐이란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수출 규제도 한일 갈등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 놓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조건으로 보류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한국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이들이 피랍된 것으로 현지 시간 24일 온라인 매체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베냉 코토누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에 있던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은 현재 피랍돼 나이지리아 쪽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안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베냉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 사건이 발생한 건 7번째인데요.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지난 5월에도 가봉 리브리빌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다 해적 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남성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피랍 37일째인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사 석방된 바 있습니다. 파노피 프런티어호에서 피랍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